선생님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명절에 자식들이 모처럼 운전해주는 차를 타고 고향에 가는데 마음 한편이 불안합니다. 휴게소는 언제 나오지? 중간에 차가 막히면 어떡하지? 즐거워야 할 귀성길이 가시방석이 됩니다. 손주들과 함께 영화관에 가서 재미있는 만화 영화를 보는데 정작 스크린이 아니라 출구 쪽 화장실 불빛에만 자꾸 시선이 갑니다. 나이가 드니 어쩔 수 없지. 다들 이렇게 늙어가는 거야. 라고 애써 스스로를 위로하며 소중한 사람들과의 즐거운 시간을, 편안한 잠을 도둑맞고 계셨다면 오늘 영상은 선생님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 불편함은 노화라는 당연한 형벌이 아니라 내 몸이 보내는 명백한 적신호이자 충분히 해결 가능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당신의 밤과 낮을 훔쳐간 그 범인의 정체를 낱낱이 밝히고 그 해결책까지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소변 문제를 요실금이라는 하나의 단어로 뭉뚱그려 생각하지만 이것은 첫 단추를 잘못 끼는 것과 같습니다. 범인을 잡으려면 몽타주부터 정확히 그려야 하듯 우리는 이 문제의 실체부터 파악해야 합니다. 놀랍게도 남성과 여성의 원인은 완전히 다릅니다. 마치 자동차에 문제가 생겼을 때 엔진 문제와 타이어 문제를 같은 방식으로 고칠 수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 차이를 아는 것이 해결의 90%를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먼저 우리 남성 구독자분들의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남성분들의 경우 문제의 주범은 바로 전립선입니다. 전립선은 방광 바로 아래에서 소변이 나가는 고속도로인 요도를 반지처럼 감싸고 있는 기관입니다. 젊었을 때는 밤톨만 해서 별 문제가 없는데 40대를 넘어가면서 남성 호르몬의 변화로 이 전립선이 야금야금 커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전립선 비대증이죠. 자, 상상해 보십시오. 4차선 고속도로 양옆에 불법 건축물이 들어서서 도로가 1차선으로 좁아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차들이 거북이 걸음을 하고 톨게이트를 빠져나가는데 한참이 걸리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커진 전립선이 요도를 꽉 누르니 소변 줄기는 힘없이 약해지고 소변을 보려고 화장실에 서서 한참을 기다려야 겨우 나오기 시작합니다. 애써 힘을 줘봐도 고속도로에 갇힌 차들처럼 소변이 시원하게 빠져나가지 못하고 볼일을 다 봤다고 생각했는데도 남아있는 느낌, 잔뇨감 때문에 찝찝함이 가시질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문제가 시작됩니다. 방광은 소변을 다 비우지 못했으니 아직 창고에 물건이 남았네? 하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뇌에 계속해서 소변이 찼다는 거짓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결국 낮에도 수시로 화장실을 찾게 되고 특히 밤에는 우리 몸의 활동이 줄어들어 방광이 더 예민해지기 때문에 두세 번씩 잠에서 깨 화장실을 들락거리게 되는 야간요의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여성 구독자분들의 경우는 어떨까요? 여성분들의 사정은 전립선이라는 명확한 범인이 있는 남성과는 조금 다릅니다. 주된 용의자는 크게 둘입니다. 첫 번째 용의자는 과민성 방광입니다. 이른 그대로 방광이 너무 예민하고 과민하게 반응하는 상태입니다. 마치 현관문에 달아놓은 센서 등이 사람이 지나갈 때만 켜져야 하는데 바람에 나뭇잎만 스쳐도 번쩍하고 켜지는 것과 같습니다. 건강한 방광은 305, 500ml의 소변이 찰 때까지 묵묵히 제 할 일을 합니다. 그런데 과민성 방광은 고작 100ml 종이컵 반잔 정도만 차도 주인님, 비상사태, 지금 당장 화장실로 달려가야 해요. 하고 요란한 비상벨을 울려댑니다. 그래서 갑자기 참을 수 없는 요의, 즉 요절박을 느끼게 되고 이 신호가 너무 강력해서 화장실 문고리를 잡기도 전에 소변이 왈칵 새어나오는 절박성 요실금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 용의자는 복압성 요실금입니다.
이것은 방광을 아래에서 튼튼하게 받쳐주는 골반저근이라는 근육 해먹기 약해져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이 근육은 우리 몸의 수도꼭지 밸브 역할을 하는데 안타깝게도 출산과 노화, 특히 폐경 이후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감소하면서 이 근육 해먹이 탄력을 잃고 헐거워지는 겁니다. 팽팽했던 고무줄이 낡아서 늘어난 것과 같죠. 그러니 배에 압력이 가해지는 순간, 즉 크게 웃거나 기침하거나 재채기할 때, 버스에서 내리려고 계단을 디딜 때 나도 모르게 찔끔하고 소변이 새어나와 당황스러운 상황을 만들게 됩니다. 자, 이제 내 불편함의 원인이 무엇인지 몽타주가 그려지시나요? 남성분들은 길이 막혀서 문제고 여성분들은 방광이 너무 예민하거나 밸브가 헐거워져서 문제입니다. 이처럼 원인을 명확히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지긋지긋한 화장실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는 첫걸음입니다. 이제 원인을 알았으니 지금부터는 병원 가기 전에 집에서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해결책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스마트 시니어 구독자 여러분, 내 몸을 괴롭히던 범인의 정체를 파악하셨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해결에 나설 시간입니다. 결국 병원 가서 약 먹고 심하면 수술해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부터 앞서시나요? 천만에요. 비뇨의학과 의사들이 약물이나 수술을 권하기 전에 거의 모든 환자에게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권하는 기적의 치료법이 있습니다. 바로 돈 한 푼 안 드는 행동치료, 그 중에서도 으뜸인 방광훈련입니다. 방광 훈련? 소변을 참는 훈련이라고요? 안 그래도 참기 힘들어 죽겠는데 억지로 참다가 병 나는 거 아니에요? 아마 100이면 100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맞습니다. 무작정, 무식하게 참는 것은 어리석고 위험한 일입니다. 하지만 오늘 저희가 알려드릴 방광훈련은 고통스러운 인내력 테스트가 아닙니다. 버릇없이 구는 아이를 어르고 달래서 바른 길로 이끌듯 제멋대로 날뛰는 내 방광을 과학적으로 그리고 체계적으로 재교육시키는 과정입니다. 내 삶의 주도권을 방광에게서 되찾아오는 시간제 배뇨 혁명, 그 첫 단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 적을 알라. 바로 배뇨일지 작성입니다. 전쟁에서 이기려면 적의 동태부터 파악해야 하듯 내 방광을 길들이려면 먼저 녀석의 행동 패턴부터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거창한 준비물은 필요 없습니다. 작은 수첩과 펜만 있으면 됩니다. 최소 3일, 길게는 일주일 동안 내가 언제 얼마나 자주 화장실에 가는지 기록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냥 시간만 적어서는 안 됩니다. 효과를 10배로 높이는 배뇨일지 작성법이 있습니다. 첫째, 시간을 적습니다. 둘째, 요의의 강도를 1부터 5까지 숫자로 적습니다. 1은 마려운 느낌이 거의 없음. 5는 미칠 듯이 급함. 셋째, 소변량을 눈대중으로 소, 중, 대로 적습니다. 넷째, 가장 중요한 것, 특이사항을 적습니다. 화장실 가기 직전에 커피를 마셨는지, 물을 마셨는지, 혹은 재채기를 하다가 소변이 샜는지 등을 기록하는 겁니다. 만 이렇게 기록해보면 정말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 나는 평균 1시간 15분마다 화장실에 가는구나. 오전에 커피를 마신 날은 40분 만에 가네. 소변 양은 소인데도 요의 강도는 5로 느낄 때가 많구나. 이렇게 내 방광의 민날을 마주하는 것이 모든 변화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 단계, 목표 설정과 시간제 배뇨입니다. 배뇨일지를 통해 내가 평균 1시간마다 화장실에 간다는 것을 알았다면 우리의 첫 번째 목표는 바로 1시간 15분입니다. 여기서 방광훈련의 핵심 개념인 시간제 배뇨가 등장합니다. 이것은 마려울 때 가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시간에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아직 소변이 마렵지 않더라도 스마트폰 알람이 1시간 15분이 되었다고 울리면 무조건 화장실에 가서 소변을 보는 겁니다. 반대로 1시간밖에 안 됐는데 소변이 마렵다면
이때부터 진짜 훈련이 시작됩니다. 목표 시간인 1시간 15분까지 의식적으로 참아보는 겁니다. 말이 쉽지,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하시는 분들을 위해 비장의 무기를 알려드립니다. 바로 하버드 의대에서도 가르치는 얼지 서핑 기법입니다. 얼지, 즉 강렬한 요의를 파도 타기처럼 다루는 기술입니다. 강한 요의가 거대한 파도처럼 나를 덮쳐올 때 안 돼, 가야 해 라며 허둥지둥 파도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서핑보드에 올라타 파도를 멋지게 넘어가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1단계. 파도가 오면 하던 일을 멈추고 의자에 편안히 앉거나 섭니다. 2단계. 코로 깊게 숨을 들이쉬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는 심호흡을 3번에서 5번 반복합니다. 이것이 나의 서핑보드입니다. 3단계.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립니다. 창밖 풍경을 보거나 100부터 7씩 거꾸로 세어보거나 양손으로 박수를 살짝 쳐보거나 발가락을 꼼지락거려 보세요. 뇌를 다른 일로 바쁘게 만드는 겁니다. 놀랍게도 1분, 길어야 3분 안에 그토록 강력했던 요의의 파도가 스르르 멀어져 가는 것을 느끼게 될 겁니다. 파도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지나갑니다. 이렇게 위기의 순간들을 어지 서핑으로 넘기며 목표 시간을 지켜나가는 겁니다. 1시간 15분이 편안해지면 그 다음 주는 1시간 30분, 그 다음 주는 1시간 45분, 이렇게 15분 단위로 차근차근 목표를 늘려나가는 겁니다. 최종 목표는 낮 시간 동안 서너 시간에 한 번씩 아주 편안하게 화장실에 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소변을 참는 것이 아닙니다. 주인님, 지금이에요 라며 멋대로 날뛰던 방광에게 아니, 아직 아니야. 내가 가라고 할 때까지 기다려 라고 말하며 내 몸의 통제권을 되찾아오는 위대한 과정입니다. 자, 스마트 시니어 구독자 여러분. 우리는 1부에서 원인을 파악했고 2부에서 방광훈련으로 제멋대로인 방광을 길들이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바로 우리 몸의 수도꼭지 밸브, 즉 골반 저근을 튼튼하게 만들어 원천적으로 소변이 새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그 방법이 바로 케겔 운동입니다. 아, 케겔 운동? 그거 나도 알지. 항문에 힘 줬다 뺐다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셨나요? 만약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오늘 정말 이 영상을 보길 잘하셨습니다. 비뇨기과 의사들은 충격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병원을 찾는 환자 10명 중 9명은 케겔 운동을 완전히 잘못된 방법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잘못된 케겔 운동은 시간 낭비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케겔 운동을 한다고 배나 엉덩이, 허벅지에 힘을 꽉 주고 계시진 않나요? 숨을 흡 하고 참으며 얼굴이 빨개지도록 애쓰고 계신가요? 그것은 케겔 운동이 아니라 보감만 높여서 방광을 아래로 밀어내는 요실금을 유발하는 최악의 운동입니다. 진짜 케겔 운동은 겉으로 봐서는 저 사람이 운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 전혀 알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고요하고 미세하며 정확한 근육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헛된 노력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진짜 케겔 운동의 핵심, 바로 진짜 그 근육을 찾는 법부터 낱낱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근육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다른 감각을 총동원해서 찾아야 합니다. 황금 열쇠 샵 1. 소변 끊기 기법입니다.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시다가 의식적으로 중간의 흐름을 멈춰보세요. 이때 소변 줄기를 탁 하고 잠그기 위해 사용되는 바로 그 근육. 그게 바로 골반 저근입니다. 찌릿하고 안으로 당겨지는 느낌이 드실 겁니다. 주의사항. 이 방법은 근육의 위치를 확인하는 용도로만 한두 번만 사용하시고 소변 볼 때마다 반복하시면 요로 건강에 좋지 않으니 절대 안 됩니다. 황금 열쇠 샵 2. 가스 참기 기법입니다. 점잖은 자리에서 방귀가 나올 것 같은 아찔한 순간을 상상해 보세요.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관략근을 꽉 조이면서 동시에 무언가를 몸 안쪽 그리고 위쪽으로 쏙 하고 끌어당기는 느낌으로 힘을 줍니다. 바로 그 느낌이 케겔 운동의 정확한 느낌과
90% 일치합니다. 황금 열쇠 샵 3. 손가락 확인법입니다. 이것은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여성분들은 깨끗한 손가락 한두 개를 질 안에 살짝 넣고 근육에 힘을 줘 보세요. 손가락이 꽉 조여지면서 안으로 당겨지는 느낌이 든다면 100점입니다. 남성분들은 고환과 항문 사이, 즉 폐음부의 손가락을 가볍게 대보세요. 그리고 가스를 참는다는 느낌으로 힘을 줬을 때 그 부위가 살짝 위로 딸려 올라가면서 단단해지는 느낌이 든다면 정확한 근육을 찾으신 겁니다. 자, 이제 근육을 찾았으니 최고의 운동법, 엘리베이터 케겔을 알려드립니다. 무작정 힘을 줬다 뺐다 하는 것은 효과가 적습니다. 이렇게 상상해 보세요. 내 골반 저근이 엘리베이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1단계 상승입니다. 숨을 편안하게 후 내쉬면서 엘리베이터를 1층에서 5층까지 5초에 걸쳐 아주 천천히 부드럽게 끌어올립니다. 이때 배나 엉덩이는 절대 긴장하면 안 됩니다. 오직 엘리베이터만 올라가야 합니다. 2단계 유지. 5층 꼭대기에 도착했으면 그 상태로 5초간 머무릅니다. 3단계 하강. 이제 다시 5초에 걸쳐 엘리베이터를 5층에서 1층으로 천천히, 아주 천천히 내립니다. 쿵 하고 떨어뜨리면 절대 안 됩니다. 부드럽게 1층에 안착시켜 근육의 힘을 완전히 풀어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렇게 상승, 유지, 하강이 1회입니다. 이 동작을 10번 반복하는 것이 1세트이고 우리의 목표는 아침, 점심, 저녁 하루 3세트 이상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TV를 보면서, 운전하면서, 설거지하면서 일상 속에서 습관처럼 해보세요. 한두 달만 제대로 하셔도 어느새 헐거웠던 수도꼭지 밸브가 짱짱하게 조여지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스마트 시니어 구독자 여러분, 드디어 비뇨기 건강 완전 정복을 위한 마지막 여정에 도착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방광 훈련으로 시간을 통제하고 올바른 케겔 운동으로 우리 몸의 밸브를 단련했습니다. 마치 최고급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 엔진을 튜닝하고 튼튼한 타이어를 장착한 것과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어떤 연료를 넣을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차라도 불순물이 가득한 저질 연료를 넣으면 금방 고장나고 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방광 훈련과 케겔 운동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매일 방광을 괴롭히고 자극하는 음식을 입에 붓는다면 그 모든 노력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고 맙니다. 지금부터 내 방광을 망치는 최악의 음식과 방광을 편안하게 하는 최고의 습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반드시 피해야 할 방광의 적 4대 천왕을 공개합니다. 첫 번째 적은 단연코 카페인입니다. 커피, 홍차, 녹차, 콜라 등에 든 카페인은 이중으로 방광을 공격합니다. 소변량을 늘릴 뿐 아니라 방광 근육을 직접 자극해서 매우 예민하게 만들죠. 두 번째 적은 알코올입니다. 세 번째 적은 탄산음료와 인공 감미료입니다. 네 번째 적은 너무 맵거나 시거나 짠 자극적인 음식들입니다. 이런 음식들은 우리 몸의 염증 반응을 높이고 방광 점막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물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치명적인 오해를 하십니다. 화장실을 자주 가니까 물을 적게 마셔야지. 이것은 불난집에 기름을 붓는 격입니다. 물을 적게 마시면 소변이 고농축됩니다. 생각해보세요. 맑고 깨끗한 물과 진한 소금물 중에 어떤 것이 피부에 더 자극적일까요? 당연히 소금물입니다. 마찬가지로 농축된 소변은 독한 화학물질처럼
방광 내부를 계속해서 자극하고 괴롭힙니다. 그러면 방광은 더 예민해지고 더 자주 화장실에 가고 싶어지는 악순환에 빠집니다. 핵심은 언제 어떻게 마시느냐입니다. 첫째, 하루 총량은 1.5리터 내외가 적당합니다. 둘째, 한 번에 벌컥벌컥 마시지 말고 하루 동안 조금씩 나누어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오늘 영상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밤에 깨는 야간요로 고생하신다면 잠들기 2-3시간 전 수분 섭취 금지 원칙을 철저히 지켜보세요. 저녁 식사 때 국이나 찌개를 드셨다면 그 이후로는 입가심 정도만 하시고 물을 마시지 않는 겁니다. 이것만으로도 야간요 횟수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기적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저와 함께 비뇨기 건강 완전 정복을 위한 위대한 여정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최종 정리해 볼까요? 1단계 적을 알라. 내 소변 문제의 정확한 원인을 파악한다. 2단계, 시간을 지배하라. 방광 훈련으로 배뇨 간격을 늘려 내 삶의 통제권을 되찾는다. 3단계 밸브를 강화하라. 올바른 케겔 운동으로 우리 몸의 수도꼭지 근육을 튼튼하게 만든다. 4단계, 연료를 관리하라. 방광을 자극하는 음식을 피하고 스마트한 수분 섭취 습관을 갖는다. 이 4가지 원칙만 꾸준히 실천하시면 더 이상 화장실 위치부터 확인하는 불안한 삶, 깊은 잠을 방해받는 피곤한 삶에서 벗어나 활기차고 자유로운 제2의 인생을 맞이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스마트 시니어 채널이 이 위대한 여정을 응원하기 위해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이 모든 핵심 내용을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한 비뇨기 건강 완전 정복 4단계 PDF 요약본을 무료로 드립니다. 영상 아래 고정 댓글을 확인하시면 바로 다운로드 하실 수 있는 링크를 남겨두겠습니다. 냉장고에 붙여두시거나 스마트폰에 저장해 두시고 꾸준히 실천하는데 꼭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정보가 선생님의 삶의 한 줄기 빛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에도 우리 시니어들의 삶을 더욱 스마트하게 만들어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스마트 시니어였습니다. 감사합니다.